저희가 전자기기 업종 그리고 이 전자기기에서 같이 활용된 그런 주변 액세서리 이 업종에 한해서 좀 메타 광고를 좀 어떻게 진행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일단 재선 마케터님께서 보통 지금 메타에서 활용하고 계신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들을 오늘 찬찬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전자기기, 주변기기 말씀하신 대로 전자기기, 주변기기 업종에서 메타 광고의 ASC 캠페인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전자기기, 주변기기 업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키보드, 뭐 마우스, 이어폰, 충전기 이런 게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광고 효율을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는 광고 세팅을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맡길 수 있는 AI한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핵심 솔루션이 ASC라고 합니다. 그러면 ASC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 전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재풀을 확대해서 CTR을 향상시키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소재 풀을 확대한다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지, 영상, 카피를 다양하게 등록해 두면 AI가 자동으로 테스트하면서 클릭률이랑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키보드 제품이 엄청 붐이 일어나면서 뭐 타건 소리 이렇게 엄청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업종이라면 사실 단순한 이미지보다는 이 순으로 사실 성과가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뭐 저희가 사용하는 영상들을 좀 노출을 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좀 트렌드를 맞춰서 운영을 한다면 키보드 안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타건 소리를 좀 직접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메타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이 소재 풀을 확대하고 또 그리고 그런 영상들 여러 개를 이제 하나의 그룹에 여러 가지 넣었을 때 ASC를 활용한다면 어떤 소재가 조금 더 효율이 잘 나오는지 이 부분을 쉽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SC를 좀 많이들 활용하시고 보통 저는 ASC 자체를 뭐 전환을 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소재 테스트 목적으로 약간 좀 예산이 너무 좀 한정적이다라고 할 때는 소재 테스트 목적으로 좀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광고 소재 등록하실 때 최소 5개 이상 이미지나 영상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스토리 릴스용 9대 16 비율의 영상 소재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실 이게 브랜드마다 전환이 잘 나오는 지면들이 다 달라요. 뭐 어떤 브랜드는 피드 지면에서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릴스, 스토리 지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재를 제작을 하실 때에도 우리의 전환 노출 지면이 무엇인지 잘 파악한 다음에 해당 지면에 맞는 좀 집중된 소재를 제작하시는 게 아마 편하고 또 성과를 좀 극대화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픽셀 SDK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해서 전환율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픽셀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메타를 진행할 때는 꼭 필수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사실 이 픽셀이 없으면 저희가 메타 광고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어쨌든 메타에서의 가장 큰 기능 그리고 가장 큰 이제 핵심적인 꽃은 저는 이 픽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픽셀이 있어야지 저희가 리타기팅, 디타기팅 좀 다양한 방식으로 타기팅 전략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픽셀은 무조건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이게 메타에서는 전환이 7일 이내
50건의 전환이 발생해야지 최적화가 된다라고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브랜드는 전환이 7일 안에 50건이 일어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브랜드가 크게 인지도가 없고 예산도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50건은 못 맞출 것 같아서 최적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신다면 이 전환이라는 구매 수준보다 조금 더 아래 단계의 그런 전환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결제 시작을 목표로 둔다던가 아니면 장바구니 담기를 좀 하위 수준의 전환 목표를 설정을 해서 최대한 이 7일 안에 50건의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픽셀 말고도 저희가 전환 API라는 게 있어요. 픽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메타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들어온 데이터를 메타에 쏴주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중간에 유실되거나 아니면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전환 AP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사몰에서 만약에 구매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구매가 바로 메타에 바로 꽂아서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픽셀에 비해서는 전환 API를 설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전환 값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픽셀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전환 API 설치도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넓은 타겟팅을 통해서 빠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반에는 제한 없는 오디언스로 시작해서 AI가 자유롭게 학습할수록 하도록 두는 게 최적화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계정이 아직 한 번도 메타를 진행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타에서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상세하게 타겟팅을 잡거나 좁혀놓으면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갈 기회도 잃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운영에서는 좀 러프하게 넓게 좀 논 타겟팅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ASC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캠페인으로 이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특정 타겟, 특정 연령대, 성별한테 좀 타겟팅을 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면 AS를 먼저 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동 캠페인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구매 전환 목표를 설정해서 로아스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단순 트래픽보다 구매 전환을 목표로 설정해야 광고비 대비 매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재선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광고주님의 광고 KPI에 따라서 저희는 어쨌든 메타의 전략을 좀 설정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브랜드는 로아스 극대화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전환 목표도 구매로 설정하는 게 맞을 것이고 만약에 목표 자체가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을 때 유입량이 이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전환보다는 트래픽 같은 그 최적화 그런 프로모션 광고를 할 때 좀 최적화된 그런 캠페인인 트래픽이나 아니면 인지도 캠페인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KPI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그 KPI에 맞춰서 저희가 각각의 매체별로 좀 전략을 좀 세워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충분한 예산 확보 후 그리고 안정화 최적화시키는 건데요. 예산을 쪼개지 말고 ASC에 집중 투자한 다음에 데이터 축적 속도가 빨라지고 성과가 안정화되면은 그 다음에 수동 캠페인으로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ASC 캠페인을 설정을 할 때부터 사실 캠페인 기준으로 캠페인 수준에서 예산을 설정을 해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마친 뒤에 이제 실제적인 메타 세팅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포인트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과 지표 모니터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소재 관리를 하는 겁니다. CTR 전환율 그리고 로아스 지표를 7일 단위로 확인하면서 소재 교체 그리고 보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케터마다 그 소재의 성과, 그러니까 고효율과 저효율 소재를 판단하는 데이터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캠페인을 활용하느냐, 그리고 그 캠페인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성과 지표를 좀 다르게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판매 캠페인에서 진행되는 소재를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아스, 그 다음에 전환, 그리고 CVR, 전환율 기준으로 좀 소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트래픽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클릭수, 그러니까 링크 클릭수, 그리고 그 다음에 CTR 이 순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재선 마케터님 좀 어떤 기준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로아스랑 저도 CVR 이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페인 상관없이 그냥 좀 전반적인 소재 필터링 자체를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까요? 네네. 잠깐만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소재를 필터링 할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꺼야겠다 라고 좀 단편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나름대로 그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적절한 만약에 해당 A라는 소재가 비용이 한 3만 원 정도 소진이 되었는데 전환이 빵건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오프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그런 커트라인을 한번 세우시면서 소재를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쓸데없이 광고가 누수되거나 아니면 비효율 소재가 계속 러닝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마 줄어들 거라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마케터님이랑 함께 이런 기준을 좀 세워서 그 판단하는 수준을 함께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 런칭 시즌 이런 이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시즌들을 집중 활용해갖고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평소 학습에 쌓아두고 프로모션 시즌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은 단기간에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린다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일 예산이 갑자기 이제 증액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얘가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깨진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모션 시즌이 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부터 상시 캠페인에서 계속 좀 조금씩 늘린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깨져서 얘가 머신러닝이 풀린다든지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다 완벽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프로모션을 진행하시는 그 시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성과 또한 그만큼 만족하시는 만큼 나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ASC 캠페인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세팅 화면 갖고 와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미지는 어디다 깔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 전반적으로 ASC 캠페인을 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의 목표 자체는 이번 프로모션에서의 성과 극대화라고 그 KPI를 한번 정해볼게요. 그럼 그 경우에는 저희는 판매 캠페인에 집중을 해서
설정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드밴티지 판매 캠페인으로 이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ASC라고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고 불리던 것이 똑같은 형식으로 해서 어드밴티지 판매 캠페인으로 이름이 바뀐 점. 그래서 이게 또 계정마다 이게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설정하고자 하는 어드밴티지 판매 캠페인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딱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수준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어드밴티지 판매로 쓸 수 있다라는 의미라서 사실 저희가 크게 건드릴 사항은 없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드밴티지 판매 캠페인은 캠페인 수준에서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재산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러프하게 풀어둬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깃팅에서는 추가로 설정을 하진 않고 노출 위치도 마찬가지로 다 풀어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ASC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캠페인 명을 설정을 해볼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정하는 방식이 뭐 오늘 날짜, 그리고 이게 지금 ASC니까 판매 ASC라고 해주는 편인데,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퍼포먼스 마케터다 보니까 데이터를 뽑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 저희가 좀 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고, 광고주님도 이 캠페인을 통해서 좀 얼만큼 전환이 나왔고 타겟팅을 통해서 전환이 나왔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이름명부터 저희는 좀 신경 써서 좀 보고서 상에서도 좀 이해하기 수월하게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다른 거는 설정을 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광고 세트에서는 우리는 어쨌든 전환 캠페인에서 목표 자체를 구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맨 처음에 저는 좀 이렇게 전환 목표를 써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날짜 한 번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ASC일 때는 그냥 ASC라고 쓰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동 캠페인을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보통 저희가 설정한 타깃팅 세팅명을 좀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동 캠페인이다라고 한다면 관심사 등산 이런 식으로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쓰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리타겟팅을 저희가 세팅한 내용을 먼저 적던가, 그래서 좀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이름도 세팅하는 편이라서, 근데 오늘은 그냥 AS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웹사이트 여기는 전환수 극대화. 그리고 만약에 픽셀이, 지금 저희는 이게 픽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계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픽셀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픽셀을 설치하셨다라고 한다면 대표님의 그 자사몰과 연결이 되어 있는 픽셀이 아마 연동이 되어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이 픽셀을 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오늘은 좀 이 ASC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설정을 해주시고, 네, 여기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 하나 정도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모든 언어 대신에 한국어 라고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제품이 뭐 글로벌적으로 좀 소재를 만들었고 그거를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언어도 뭐 해당 언어에 맞게끔 설정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모든 언어로 설정을 하게 되면 쓸데없이 외국인들한테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게끔 그걸 열어주는 거라서, 메타 같은 경우에는 CPM 기준으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사소한 이런 부분에서 광고비 누수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기준으로 광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어 언어는 한국어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출 위치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번 볼게요.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 어디언스 네트워크, 메신저, 그리고 새롭게 나온 스레드 지면이 나왔습니다. 이 스레드 지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까지는 베타 버전이었는데 지금 8월 기준으로 이제 스레드 지면도 이제 정식적인 노출 지면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타랑 인스타그램이 사실 레드오션이잖아요, 광고를 하기에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런 스레드 지면에서도 광고 노출을 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갖고 온 전자기기 업종은 아직은 좀 스레드 지면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블루 오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선정을 하면 블루 오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많은 업체들이 함께 했을 때에는 조금 더 빠르게 그 풀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 스레드 지면까지 노출을 좀 권장하는 브랜드 업종은 뷰티,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좀 영양제나 아니면 뷰티적으로 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보통 이 스레드 지면까지도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에이스시니까 다 풀어두겠습니다. 네, 다 설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고단인데요. 만약에 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광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계정 연결을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동 업로드 모두 다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여러 광고주의 광고, 이거는 무조건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광고가 동일한 광고 유닛에 다른 광고랑 함께 표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광고가 다른 우리 경쟁사랑 같이 광고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전환 모수들을 뺏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광고주의 광고는 무조건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URL 링크를 함께 설정하시고, 표시 링크 부분도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표시 링크 같은 경우에는 URL이랑 다르게 광고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보이는 링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서 우리 브랜드 제품명, 그러니까 우리 자사몰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는 표시 링크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하나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그거 함께 설정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형.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픽셀을 설치를 했다, 그리고 아니면 URL을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트 링크도 뜰 텐데 지금은 뜨진 않고요. 저희가 오늘은 일단 정방형 소재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사실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 사이즈에 맞춰서 항상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최적화된 노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노출 지면에 맞게끔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교체하기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뭐 광고 문구도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제목은 설정을 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제목까지 설정을 했을 때는 좀 광고로 좀 봤을 때 좀 어지럽다, 그리고 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기본 문구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명 부분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동 유도 버튼, CTA 버튼도 저희는 뭐 구매하기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주문하기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DB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뭐 여기 문의하기나 아니면 앱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다운로드, 좀 이렇게도 설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좀 몇 가지 중요한 게 사실 저는 여기에서 필수로 좀 설정을 하는 부분은 문구 개선, 애니메이션 추가, 그리고 음악 추가 이 부분도 무조건 설정을 해요. 그리고 다이내믹 미디어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걸 사용을 했을 때 노출이 좀 일그러져서 아니면 이 노출 지면에 맞지 않게끔 잘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오류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타 개선 사항에서는 이렇게 좀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노출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쭉쭉 내려가서 보시면 만약에 픽셀이 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웹사이트 이벤트 부분에 대표님께서 설정하신 그 해당 픽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ASC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희가 건드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너무 세팅만 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ASC 캠페인을 활용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메모장으로 다시 돌아볼게요. 목적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자면 ASC를 활용하는 이유는 소재를 좀 자동으로 좀 최적화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자주 활용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필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수동으로 세팅을 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메타에서 머신러닝 기반,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노출되는 걸 좀 기대어서 했을 때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도달이 되고 또 그 반응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를 테스트를 한다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ASC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매 전환에 있어서 효율적이다. 계속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최적화 목표가 전환에 초점을 두면서 장바구니, 구매 등 직접 매출 효과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로아스 관리를 원하는 쇼핑몰 이커머스 브랜드한테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 학습 기간이 학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동 세팅보다 빠르게 학습이 진행하기에 신제품 런칭, 단기간 세일 그리고 프로모션에 되게 유리하다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말 안 듣게 계속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네, 이 정도 특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ASC가 전자기기, 주변기기 업종에 왜 맞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종류가 키보드만 해도 기계식, 무선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람이 다 나눠서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SC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비자 구매 여정이 길다는 게 특징입니다. 네, 보조 배터리를 하나를 사더라도 용량, 가격, 그리고 브랜드를 다 비교해서 사는데 이럴 때 AI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자동 타겟팅하면은 효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신제품 런칭이나 시즌 이벤트가 많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신형 무선 이어폰이 나왔을 때 ASC는 그거를 빠르게 학습해서 누가 더 잘 반응하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키보드 브랜드에서는 타깃을 너무 좁게 잡아서 ASC로 전환하니까 구매 전환 수가 2배 이상, 거의 200% 정도 증가했던 걸로 그 예시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품군이 많거나 가격대가 다양한 전자기기 업종일수록 ASC 강점이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많고 우리 제품에 대한 유형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런 ASC 캠페인을 함께 활용해 주시면 그 시너지랑 그리고 소재나 아니면 성과를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ASC 캠페인을 이런 이유에서 이런 목적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ASC는 자동화 캠페인이 아니라 데이터 소재 기반 성장 엔진이에요. 잘 활용하여서 전환율은 높이고 광고비는 절약하면서 로아스 끌어올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재선 마케터님이 최근에 이제 메타 업종 그리고 쇼핑 검색 업종으로도 굉장히 이런 전자기기 업종에서 굉장히 빠삭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대행을 맡기시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희망하신다라고 한다면 저희 상단에 있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제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컨설팅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라이브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